자, 법률행위 종류에서 단독행위하고 그 다음에 계약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두 가지. 우리가 여기를 하나 잠깐 봐볼래요? 그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단독행위라는 거하고 계약을 두 개를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계약은 계약, 단독행위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계약은 될 수는 없어요. 계약을 단독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 크로스해가지고 자리를 바꾸지는 않는데 계약은 계약인 거고 단독행위는 단독행위인데 법률 관계가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것이지 끊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집을. 근데 집을 빌려줘서 월세나 좀 받아볼까 그럴 요량입니다. 그럼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임대차라 그래요. 대차. 대차라는 것은 빌려준 거야. 빌려줘서 차임을 받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럼 임대인, 대여하는 사람, 임대인, 갑은 누구에게? 먼저 을이라는 사람한테 청약을 먼저 할 거예요. 제가 보증금 얼마에 자 월세 얼마를 받을 거예요. 혹시 저희 집에 들어와서 2년간 살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청약. 청약이라고 하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을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죠? 제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주고 2년간 살겠습니다라고 얘가 청약을 했죠. 자, 청약은 갑의 의사 표시죠. 의사 표시 한 개죠. 자, 이 을이 여기다가 이렇게 야, 갑 괜찮은데 제가 살게요. 2년간.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승낙. 그럼 요건 청약은 갑의 의사 표시고 얘는 을의 의사 표시예요. 그죠? 그럼 의사 표시가 몇 개예요? 하나, 둘이 합치가 된 거야. 합의가. 그래서 합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 이때 요 을을 뭐라고 하죠? 임, 차인, 빌려 쓰는 사람. 요건 임대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여하는 사람. 우리가 뭐 제주도 같은 데 놀러 가면 렌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렌트 같은 거, 자동차. 그죠? 그럼 AJ 렌트카, 거기가 임대인. 내가 빌려 쓰는 사람이 뭐가 돼요? 임차인 그래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그럼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잖아. 의사표시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두 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두 개 의사표시가 플러스 뭐예요? 대립돼요. 왜 대립이란 말을 쓸까요? 매매에서 매도인은 비싸게 팔고 싶은 거야. 근데 매수인은 싸게 사고 싶죠. 임대인은 월세를 좀 높게 받고 싶어 하거든요. 임차인은 낮게 받고 싶어 하죠. 그럼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돼요? 네, 합의점을 찾는 거야. 합의점을. 이걸 우리가 계약이라 그래요. 자, 물어볼게. 갑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2년간 살래요? 라고 청약을 했다고 해서 임대차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을의 승낙이 없으면. 갑남이 을녀에게 결혼해 주세요 라고 청혼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결혼이 되나요? 안 된다고. 을녀가 뭘 해야 되죠? 승낙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두 개가 뭐 하다가 대립되다가 뭐예요? 합의점을 찾는 거. 계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이에요. 자, 이제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이해됐어요? 계약은 두 개가 있어야 돼, 의사가. 합치가 돼야 돼요. 얘가 1억이라고 썼는데 얘가 8천? 그럼 의사표시 두 개지만 합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성립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임대인의 의무는 뭐죠? 임대인의 의무는 뭘까요? 임대인의 의무는 자동차를,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죠. 채무를.
자, 을의 임차인의 의무는 뭘까요? 월세. 월세 차임. 월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의무가 있고 얘도 의무가 있네. 얘도 채무가 있고 얘도 채무가 있네요. 그럼 임대차는 뭐야? 쌍무계약이구나 이렇게 본다고. 계약. 쌍방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계약은 뭐라고? 요거. 두 개 의사가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았구나. 이렇게요. 법률 용어는 정말 다 끊었으면 다 연결돼요. 정말 정확히 집중해서 한 번만 보면 세법보다 쉬운 게 민법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전 세법보다 더 쉬워요. 정말로. 되게 주의만 가지면 된다고. 이거 나중에 가보세요. 시험장 딱 가보면 10개는 몰라도요. 30개는 아는 애야. 농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못 가르쳐도 30개를 못 가르치겠어요. 이걸. 자기들이 안 한 거지. 이게. 떨어지면 꼭 선생 탓이요. 그렇죠? 이게. 근데 공법은 달라. 진짜로. 공법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빗나가. 50개는 안 나와. 농담이 아니라. 50개는. 정말로. 공법 선생을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 공법 선생. 우리는 100점 맞을 수 있어. 민법은. 근데 공법은 그냥 50점만 맞으세요. 20개만 넘기면 돼요. 보통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자신이 없는 말이야. 그죠? 우리는 100점이야. 우리는. 민법에서 100점은 뭐예요? 80점. 100점이 아니고 80점이 100점이에요. 나머지 20점은 쓸모가 없거든, 그게. 토스해 줄 수 있는 점수. 절대평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월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게 의무잖아. 얘가 월세를 안 낸 거야. 이걸 차임이라 그래요. 차임 안에 1번 월세가 있고요. 2번 분세라는 게 있어요. 3번 연세가 있습니다. 월세는 뭐예요? 매달 분기별로 1년에 한 번 이런 거죠. 전체를 합해서 뭐라 그래? 공통언어가. 공통언어가 뭐냐고. 차임. 차임이라 그래. 차임 안에 월세, 분세, 연세가 있는 거야. 나는 우리 집이 예전에 진짜 어릴 때 부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 농사를 졌는데 농지가 진짜 넓더라고. 어릴 때 보면 더 넓게 보이잖아요. 근데 가을에 추수하면 니아까 알아요? 경운기가 없을 때니까 우리 촌이니까 깡촌. 니아까에다가 이렇게 벽가마가니 같은 걸 이렇게 싸가지고 누구 좀 갖다 줘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삼형제였거든. 남자만. 여자 둘이 있고. 옛날에 바글바글 했잖아. 5명, 7명, 8명 기본이잖아. 여기 7남매의 막둥이도 있을 수 있어. 그죠? 이게. 제일 큰 언니, 큰 오빠하고 큰 형님하고 나하고 16살 차이.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아니야, 나는 말고. 나는, 그래요? 그럼 돌아가셨나, 큰형님은? 큰오빠? 살아계셔? 그래요? 자, 좌우지간. 그러면 그 1년에 한 번씩 니아까로 갖다 주더라고. 그게 연세였던 거야. 지금도 토지를 빌려 쓰지, 토지. 그럼 다 연세예요. 연세라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 사무실, 그 다음에 집, 주거용 주택은 월세를 내거나 분세를 내요. 분기별로. 토지는 지금도 연세입니다. 공통되는 단어가 뭐예요? 차임이라 불러요, 앞으로. 근데 우리 민법 조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를 이익이 연체가 됐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익이라는 건 뭘까요? 월세로 따진다면 2달치, 2번. 분기별로 낸다면 4, 4분기, 2분기. 연세로 계산하면 2년이죠. 2년이라는 건 2번 안 낸 거니까.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익이가 연체가 된 거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면 임대인 값은 누구에게? 을이라는 사람의 화딱지가 나 안 나? 나지. 너 나가. 기간 2년 남았다 하더라도 너 나가. 야, 너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잖아. 채무불이행. 채무를 불이행한 거죠. 그러면 갑이 임대인 나가라고 해요. 이 나가라는 것을 고급지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급지게.
고급지게 뭐라고 할 것 같아? 법률 용어로? 해지라 그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니까 얘는 끽소리 못해. 그냥 나가야 돼. 반박을 못한다고. 그럼 봐봐요.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 뭘까? 한계 의사표시. 한계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단독행위라 그래요. 나가. 임대차를 해지했다고. 그럼 을은 끽소리 못하고 나가야 된다고. 아까 계약은 갑의 의사표시와 을의 의사표시 두 개가 합치가 되어야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단독행위도요. 두 개가 있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더라고. 그럼 상대방 있다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실존하느냐 실존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야.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고. 사람은 다 있어. 그럼 이건 뭐냐? 사람이 있는 건 이건 도달이 그 의사가 나가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상대방 없는 건 뒤집으면 되죠? 도달할 필요가 없다. 도달이 되지 않더라도 효과가 발생이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 해지 있잖아요. 그죠? 해지. 취소, 해제. 무슨 말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글부글 끓어. 2번 안 냈으니까. 얘가 연습한다고 자기 집에서 욕실에서 거울 보면서 화나. 너 나가 하고 연습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가라는 그 의사표시, 해지 의사표시가 자기 혼자 한 거잖아. 욕실에서, 자기 집에서. 그럼 얘가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얘가 알 턱이 없지. 이 나가라는 의사가 상대방이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이 될 거 아니야. 이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해지, 취소 이런 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나 이거 계약 안 할랍니다. 그럼 상대방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한번 해볼까요? 갑이란 사람이 있어. 집이 있다고. 아버지. 자, 얘가 유서를 썼어. 유언. 자, 내가 죽거든 유서에다가, 유언에다가 내가 죽거든 내 집을 아들한테 줄 거예요. 을에게 하고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증여한다 그래서 이걸 유증이라 그래. 유증. 유언에 의해서 증여를 한다고. 유언에 의해서 증여를 한다고. 유언에 의해서 증여. 언제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어. 5월 1일 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유언서가 언제요? 아들. 아들에게 오픈이 될 거야. 그게 언제 오픈이 되냐면 5월 6일 날 오픈이 됐어요. 장례 치라고 유서를 꺼내서 읽은 거지. 그럼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이때 안 거잖아. 아버지가 이 집을 나에게 줬구나. 다른 형제가 아니고. 이해돼요? 그럼 유언은, 유증은 이때 발생이 되나요? 이때. 을이 알았을 때, 을이 도달했을 때 효과가 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이분이 돌아가시자마자 효과가 발생이 되나요? 5월 1일 날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럼 이 유언, 유증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지 않더라도 이분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언,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도달해야 되느냐, 도달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걸 묻는 거라니까.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 있는 거라고 할 때 여기 파란색 있는 동그라미, 없는 동그라미 여기는 도달해야 돼, 안 해? 도달 동그라미. 여기는 도달할 필요가 X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추인, 해제, 취소 이런 것들. 자, 여기다 하나 챙겨. 여기 해지도 동그라미 치면 좋고요.
여기 하나 정도.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 어디 있어요, 거기? 자, 여기 유언 보이죠? 요 유언 유증 보인가요? 상대방에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도달하지 않아도 돼. 여기 아까 재단법인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 포기 있죠? 요거 버리는 거. 쓰레기통.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들 10시에 음식 찌꺼기 버리나? 집에서? 그 음식 찌꺼기 같은 거 버릴 수 있잖아. 그 아파트에 살면. 그죠? 그게 소유권 포기야. 여러분들 소유권 포기를 매일 한다? 쓰레기가 소유권 포기라고. 근데 조심할 거. 여기에 요 포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포기자만 보이면 무조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여기다 써보면 요거예요. 점유권의 포기도 상대방 없는데, 예를 들면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나중에 더 설명할게요. 제한 물권을, 그 제한 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자가 누구한테, 집주인한테 저 전세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러면 같은 포기지. 요 포기 보여요? 여기 포기 보이잖아. 그럼 얘들은 상대방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얘는 있는 거야, 있는 거. 있는 거야 돼. 그래서 얘는 도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네, 된다고. 그럼 여기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점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는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상과 의자 점유권 있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수업 끝나고 가방 싸가지고 갈 거 아니야. 그럼 점유권이 어떻게 돼요? 포기되지, 그게. 그게 점유권 포기야. 상대방 없는 거. 뭐 도달은 뭐 도달이야. 가방 싸가지고 가면 된다니까. 가방 싸가지고. 제 말 알겠죠? 근데 얘들은 뭐야? 상대방 있는 거야. 도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매매 증여 보이죠? 임대차. 그때 이 증여를 좀 조심하세요. 증여는 뭐냐면 무상으로 공짜로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때 야, 내가 커피 2잔 가져왔거든? 너 한 잔 먹을래?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상대방이 무조건 먹는 게 아니야. 너 먹어! 그럼 먹는 게 아니라고.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 나 마셨어, 커피. 나 안 먹어. 나 이거 커피 마시면 잠 못 자야?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먹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승낙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렇죠?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 공짜는 양재물도 먹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증여가 공짜거든. 공짜는 무조건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먹겠다 그래야지. 그죠? 내가 이 친구 아버지를 죽인 왼수야. 내가. 아버지를 잘못해서 죽였다니까? 난 집이 100채야. 얼마나 미안스러워. 그래서 내가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 32평, 거기 압구정동에 있거든? 내가 줄게. 미안스러워. 이건 줄게. 그럼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아버지 왼수인데. 그죠? 안 받아? 나는 받아. 나는 받거든. 이제 받아놓고 시작해야지. 그래, 맞아. 그게 현명한 거야. 감정이 앞서려가지고, 이 나쁜 새끼, 내가 왜 받아? 이 왼수가? 그러면 안 된다고. 받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라고. 증여는 계약이야? 단독행위야? 계약이야.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모아놓은 게 요거예요. 참고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단독행위죠. 자, 의사표시 몇 개? 2개라고? 자, 1개, 요거 1개예요, 1개, 요거 1개. 그럼 여기 계약은 대립되는 플러스 뭐가 있어요? 2개? 합의를 찾아야 되죠? 이게 계약이라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단독행위거든. 여기는 뭐가 돼요? 계약이잖아. 그죠?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빨간색 해봐요. 1개. 증여. 자, 여기 합의 보이나? 합의? 여기 계약 해제 있죠? 그냥 해제잖아. 계약 해제. 여기는 합의가 먼저 들어왔지. 요게 포인트야. 합의는 혼자 합의해, 둘이 해야 돼. 느낌이 와야 돼. 합의, 해제. 해제?
단독행위? 아니야. 합의가 들어갔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두 개지.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예약도 하나 체크하면 좋아요. 예약. 호텔 예약 같은 거. 내가 제주도 놀러 가려고 해요. 혹시 방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 방 없습니다. 그래버리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지. 이게 예약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약. 그죠? 자, 그런 것들. 뭐 채무 면제 같은 경우는 채권자의 단독행위거든요. 돈 갚지 마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별 표시 요거하고 요 두 개 있잖아요. 요 두 개. 요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게. 노란색 같은 거 메모리펜으로 이렇게 칠해놔도 좋지. 이렇게. 글자가 안 보이네. 이렇게. 다 칠하지 말고. 그래서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메모리펜 노란 것 정도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괜찮아요. 다 칠하지 말고 칠하는 데만 칠해야 돼요. 맨날 색깔 좋다고 다 칠해 놓으면 5월달에 단풍 든다니까. 어디가 중요한지를 모른다고 책이. 어디가. 아니 진짜로 그거. 그럼 뭔 필요 있어. 이거요 진짜 농담 아니야. 5번만 봐보세요. 5번만. 이거 5번 읽고 꼼꼼하게 5번 읽고 이게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공부 방법은 어느 천하 없어. 어떤 수업을 들어도 합격 못해요. 아닐 것 같죠? 나중에 가보세요. 이게. 난 반박자를 낼 수 있거든요. 34회 시험 끝나고 나서 나 정 선생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떨어졌어요. 난 반박자를 낸다니까. 여기서 기출문제가 어디니 다 표시되거든. 말 못해요. 이 책 한 권으로 조져버려요. 농담이 아니라. 이 책 한 권에 기출문제가 80% 이상이 들어와요. 이걸. 나는 잘 모르겠어. 왜 세법보다 쉬운 민법이 어렵다고 하는지. 이게. 근데 이거요. 다른 거 없어. 외우지 말고 반복하세요. 반복으로 읽다 보면 눈두장 찍다 보면 얘를 알게 돼요. 근데 한 번 보고 덮어버리니까 모르는 거지. 한 번 보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보자고. 다시 와봐요. 다시.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체크했죠? 자, 이제 봐봐. 눈도장 빨리 봐봐요.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제. 자, 요렇게 가볼게. 기출문제를.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나오죠? 상대방 없는 거 이제 알겠죠? 아,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 단독행위. 그렇죠? 해당되는 것은, 자, 33회 거. 그럼 앞을 보지 마. 끝을 봐, 끝을. 취소,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동의 동그라미, 요증 동그라미, 해제. 느낌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유언, 유증, 소유권에 뭐라고요? 포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단법인 설립. 요즘 재단법인 설립이 뭔지 모르거든. 괜찮아, 답 찾는 거. 이거 장학재단 만드는 거거든요. 장학재단. 이런 건데, 대표적인 거잖아. 답은 나오지. 애들 몰라도. 자, 32회 거 봐볼까요? 32회 거. 상대방 있는 거죠? 보여요? 포인트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찾아라는 거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찾아라는 거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당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뭐라고 했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찾아주세요. 이게 뭔가요? 이걸 묻는 거야. 자, 아까 포기 들어왔네요. 공유지분 포기. 아까 소유권의 포기나 점유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제한 물권의 포기나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죠? 자, 추인. 상계. 아씨, 모르겠어. 상계가 뭔지 어떻게 알아, 씨. 취득시효 이 포기. 포기? 재단법인 보여, 안 보여? 그럼 얘는 알잖아. 얘 몰라. 얘 몰라. 얘는 대충 알 것 같은데. 그죠? 얘는 대충. 얘는 대충. 그죠? 얘는 확실히.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답을 고를 때 내가 5개 지문을 모두 알아야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년 동안 수업을 배웠던, 들었던 내용이 답인 거야. 그걸. 의심을 품으면 안 돼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또 써? 써. 유언. 유증.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
5번만 해보세요. 이게 안 헤어지나, 이게. 자체가.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내 뜻을 알면 참 좋은데, 전달이 되면. 그러면 공부량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제가 꼼꼼하거든요, 성격이. 저 진짜 꼼꼼한 편이에요. 대충 가르치지는 않거든, 저도. 김상진 선생님은 너무 꼼꼼하고. 그리고 어제 했던 거, 어제 상진 선생님, 나는 꼼꼼하긴 해요. 꼼꼼하긴 한데, 나는 좀 될 수 있으면 양을 줄여보자는 취지거든요. 자, 이제 2번째 가볼게요. 요걸 배울 거거든. 법률행위 종류 중에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인데, 요렇게 나왔어요. 그 뒤로 안 나와요. 근데 이때 나올 때, 자, 빨간색 있죠? 빨간색. 요게 답이고, 요게 답이었어요. 요 2개를 비교하는 답. 2개를 비교하는 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를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놔도 되고요.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건 좀 써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다 써볼게요. 그냥. 여기다 쓸까? 여러분들, 칠판에? 쓰지 마세요. 이건. 안 써도 돼요. 제가 왜 이걸 쓰는지 아시겠죠? 나 무조건 암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 암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 외워라. 그런 말은 안 하거든요, 저도. 저도 공부한 게 5년 반인데, 이게. 자, 요거예요. 매매를 한번 해볼래요, 매매를? 매매 계약을? 매매? 자,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집을 1억에 뭐 하는 거예요? 청약. 사실래요? 자, 을 사겠어요? 하고 승낙을 했어. 그럼 뭐가 된 거죠? 한쪽은 재산권, 한쪽은 대금. 매매. 계약이 성립됩니다. 5월 1일 이렇게. 자, 2번째. 계약이 성립됐으면 나중에 뭐 해야 되죠? 잔금 치라고. 등기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6월 1일 그럽시다. 이렇게. 여기서 질문. 매매는 이게 터울이 지나요? 여러분들 그 마트 같은 데라든지 편의점에 가면 돈을 주면서 바로 물건 가져오죠. 이걸 현실 매매라 그래요. 현실 매매. 근데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때는 보통 요게 매매 계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잔금 등기를 한 달 정도 터울을 주지 않아요? 들죠?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이 매매 계약이 딱 되면, 자, 각각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갑의 채무가 발생이 돼요. 집을 넘겨야 될 채무가 있죠. 소유권 이전 의무. 그 다음에 을은 1억을 줘야 될 채무가 발생이 되잖아. 그럼 매매 계약은 1번.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 이행의 문제가 남아. 요걸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한 달 뒤에. 알아듣나요? 여기서 2번째 질문. 그러면 매매 계약은 남의 물건도 팔 수 있나요? 내가 여러분들 집을, 여러분들 허락도 없이 여러분들 집을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냐고. 있어요. 타인 물건도 가능하거든. 근데 나중에 요거 처분행위. 요 등기 넘겨요, 못 넘겨요? 못 넘겨. 그럼 나는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돈으로 메꿔줘요. 손해배상을. 그리고 끝난다고. 그러면 남의 집을 왜 팔아? 손해배상을 물어줄 건데 결론은. 그래서 팔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거라고. 남의 물건을 팔 수는 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등기를 못 넘겨준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내가 항상 그러고 있잖아요. 재래시장. 재래시장에 가서 상추를 하나 사려고 그래요. 한 바구니를. 근데 갔더니 안 계시는 거야. 여기 재래시장에. 5일장. 근데 그 옆에서 생선 대가리 자르고 있던 아줌마가 뭐 필요해? 그리고 막 물 대충 흔들고 와서 뭐 필요해? 하고 판단 말이야. 상추를. 이해돼요? 그 할머니는
생선 가게 할머니라고. 야채 가게 할머니가 아니고. 그럼 남의 물건을 팔았잖아. 그죠? 근데 저기 화장실 쪽에서 몸빼바지 치켜 올리면서 와, 뭐 팔았어? 하고 그분이 야채 가게 사장님이야. 그죠? 상추 한 바구니 2,000원에 팔았어. 잘했어? 이게 뭔 줄 아세요? 추인이야. 무권리자가 상추를 팔았잖아. 권리자 아닌 사람이. 타인 물건을. 근데 뭐라고요? 권리자가 추후에 인정했잖아. 잘했어. 이게 추인이거든. 꼬맹이한테 10,000원짜리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그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번 사갖고 와. 그렇죠? 그랬더니 애가 오면서 쭈쭈바를 물고 온다고 그랬죠? 두부 한 번 들고. 그럼 엄마가 코너에 몰아놓고, 그렇죠? 5, 6월에, 비 오듯이 때려 패요? 먼지 나듯이? 안 하잖아. 내 새끼 잘했네?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쭈쭈바 먹으라고 허락하진 않았지만, 추후에 그 행위를 인정해 준다고, 그걸 추인이라 그런다고. 추인. 근데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집을 내가 팔았어. 허락도 안 받고 매매를 했다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추인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거의 대부분들이. 해요? 미쳤는갑다. 그럴 순 있지. 10억짜리를 20억에 판 거야. 추인해? 안 해? 하지. 안 해? 집값 떨어지는 판인데 지금? 10억짜리를 20억에 팔았잖아. 그럼 무권리자에게 수수료를 좀 주면 되지. 1억 정도 주고 9억 내가 먹으면 되잖아. 추인 할 수 있잖아요.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건 타인 물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면 요 채권이 발생이 되잖아. 채무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이걸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채권행위라 그래. 채권행위. 그럼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남지. 채권행위가 뭐라고? 매매계약. 이행의 문제 남잖아. 타인 물건 되죠? 제가 알아듣나요? 자, 그런데 매매계약에 의해서 한 달 뒤에 등기를 넘겨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래서 얘를 보통 물권행위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공신 요구는 처분행위를 좀 많이 내죠. 자, 그러면 처분행위가 되면 1번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지. 이제 헤어지잖아. 잔금 넘어가고 등기 넘어갔으면 헤어지지 뭔 이행의 문제가 또 남아요. 두 번째, 이거 등기, 이거 처분행위, 등기 처분행위는 타인 거 돼, 안 돼? 타인 물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등기는요, 처분 권한 있는 자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야. 인감 떼줘야 되고 다 그러는데, 이게. 위조해서 넘길 순 없잖아. 이걸 처분행위. 그럼 자, 머릿속에 그래요. 매매계약은 채권행위, 등기 넘겨주는 거 처분행위. 매매계약은 이행의 문제가 남잖아. 타인 물건도 되죠. 처분행위, 등기해 준 거죠? 그럼 이행의 문제가 안 남아. 등기는 위조할 수가 없어. 그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와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의무 부담의 채권행위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써요? 뭘 써놔 여기다가? 매매계약 쓰고 이렇게 넘어와요. 여기는 뭐라고 써? 아이고 너무 많이 내려왔다. 아이씨. 이게 자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이만큼 내려서 등기를 쓰면 되겠지. 등기. 요건 뭐예요? 처분행위. 여기 매매계약은 뭐예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라 그래. 왜 의무부담인지 알겠죠? 이행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타인 물건도 되죠. 근데 여기는 뭐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건 타인 물건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됩니다. 이거예요. 자, 근데 밑에다가 만약에 요걸 해볼게. 타인 물건은 안 된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처분 권한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근데 문제가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팔았다. 예를 들면 갑이 집인데 자 얘가 소유자예요. 근데 얘가 을이 무권리자야. 자 그냥 서류를 아니 아들이라고 할까 아들? 아들이 허락을 안 받았어. 그죠? 허락을 안 받고 얘가 무권리자가 누구하고 병하고 매매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등기까지 넘겨줘 버렸네? 이렇게. 제 말 이해되나요? 그냥 물어볼게. 자, 머리 잘 돌아가야 돼. 을은 매매를 했잖아. 권한 무권리자가. 매매는 유효 무효? 오케이, 유효. 매매계약 유효. 타인물건도 되잖아. 자, 등기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아, 등기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 매매는 채권행위고 등기는 처분행위니까 두 개를 나눠야지. 그럼 매매계약은 그럼 뭐라 그래? 유효. 등기는 그럼 뭐야? 무효. 그럼 결론은 요 을 병 앞으로 들어와 있는 등기 있잖아. 이건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거야. 왜? 얘가 무권리자니까 뒤는 선악을 안 따져. 싹 다 무효인 거예요. 알아듣죠? 근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은 권리자지. 권리자가 뭐 한 거죠? 요 무권리자 행위를 뭐 했어? 추후에. 추인을 해요. 추인을. 아니 얘가 5억짜리 집을 10억에 팔았더라니까. 그럼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해? 결론은 소급 유효가 돼.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소급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크게 보여요. 나중에 가면. 아, 처음부터 유효구나. 뭐 하면 권리자가 추인하면 이렇게. 그래서 요걸 좀 써놓으면 좀 도움이 되고 내가 여기다가 요걸 썼어요. 어떤 거 썼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게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아니지 이게 물권법에 가면 공유 파트가 있거든요. 공유. 자, 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 지분,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토지. 이게 공유예요. 공동 소유 중에. 요즘 부부끼리 결혼하면 아파트 명의를 공유로 하잖아. 그럼 신랑은 2분의 1, 와이프는 2분의 1이거든요. 다만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유재산은 부부간에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고유재산은 인정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부부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이건 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나중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있어야 돼요. 나중에 뭐 딸내미가 결혼한다 그러면 그 딸내미 몫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딸내미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이 안 된다고. 나중에.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동의를 안 받았어요. 요 을의 동의 안 받고 A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A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면 참 좋을 것 같아. 구별할 수 있다면. 이게 물권에 가면 이걸 잊어먹어 버려요. 깡그리. 자, 여기 A라는 사람 앞으로 매매를 했고 A 앞으로 등기를 했잖아. 이 매매는 뭐예요? 채권행위. 그러니까 뭐라고요? 전부 유효가 되는 거야. 동의를 안 받고 요건 자기 물건 매매, 요건 타인 물건 매매. 전부 유효. 근데 등기는 처분행위죠. 그렇죠?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처분 권한은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 2분의 1은 뭐야? 유효지. 자기 걸 자기가 판 거니까. 근데 을이 동의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2분의 1은 뭐가 돼? 무효가 되지. 그러면 시험장에서 뭘 물어볼 때? 여기 매매 계약을 물어볼 때하고
등기를 물어볼 때는 답이 달라. 보여요? 답이 다르잖아. 그럼 매매계약을 물어보면 전부 유효. 등기를 물어볼 때는 갑의 지분 2분의 1만 유효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나중에 그 물권에 가면 이 부분을 시험을 내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이거 이해 못해요. 가끔은 중개사 준비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가끔 착각을 해요. 이게 이제 천재라고. 여러분들 천재 아니에요. 요건 나중에 공유까지 갔다 오시면 이게 다시 보여요. 안 보이던 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요런 게 있는갑다라고 생각만 하고 가시라고. 제가 왜 이걸 써주냐면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게 그것과 연결되는구나 알 수 있거든.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더라도 이 부분하고 요 부분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얻어갈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다른 거 막 기본서 두꺼운 거 책 읽고 그러지 말라고. 이거나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복습 시간도 엄청 준다고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채권행위, 물권행위 구별했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뭐라고 했었죠? 요 밑에 단독행위, 계약 구별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구별하자고. 법률행위 종류에서 요거예요. 자, 이제 요거 한 거야. 단독행위, 계약, 요 의무 부담행위, 채권행위, 처분행위 구별했죠.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요. 요식행위하고 불요식행위가 나오거든요. 요식은 방식을 갖추라는 말이고, 아니불자, 불요식,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불요식행위 보이죠? 이건 요식이고요. 그죠? 그럼 여기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이신가요? 그러면 어떤 법률행위, 계약을 할 때에, 자, 뭐라고 하냐면, 서면, 자, 구두, 자, 명시적으로 하는 거, 묵시적으로 하는 거, 방식에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매매할 때에 계약서 써야 안 써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자, 편의점에서 물건 사요. 계약서 쓰나요? 안 쓰죠. 집을 사거나 토지 같은 거 매입할 때 계약서 쓰나요? 안 쓰나요? 쓰죠. 그러면 요식이라는 거야? 불요식이라는 거야? 불요식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서면 구두 아시겠죠? 서면은 꼭 계약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카톡 글린가요? 그냥 문자 오는 거. 그것도 서면이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명시라는 건 뭐냐면 요게 명시지. 서면 구두가 명시인 거고요. 묵시는 어떤 거냐면 묵시라는 건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 묵시라는 것은 행위, 행동, 요걸 말한다고. 야, 아들 밥 먹어. 그러면 왜 밥 먹겠어요? 근다고. 명시적으로, 구두로. 아들 밥 먹어. 그러면 대답은 안 해. 근데 식탁에 와서 젓가락 들고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묵시야, 그게. 제 말 이해해요? 와이프한테 결혼해줘. 그랬다고. 결혼해줄게. 근다고. 그렇죠? 그랬더니 또 하는 건 뭐예요? 결혼해줘. 그랬더니 눈을 감고 뭐라고 했어요? 입을 내물어. 입을. 그리고 손가락을 내미는 거야, 이게. 그게 뭐예요? 결혼하겠다는 거잖아. 행위. 그래서 뭔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명시, 묵시, 서명, 구두 상관이 없다고. 이걸 뭐라 그래? 불요식. 우리는 불요식이 원칙이야. 파란색 별 표시 하나, 그 다음에 빨간색 줄 대리권 수요. 우리 시험은 대리권 수요를 냈어요. 대리파트에 가면 이무대리, 대리권을 수여할 때 서명, 구두, 명시, 묵시 상관없어요. 내가 법무사한테 야, 내 등기 좀 해줘. 그럼 위임장 써, 안 써? 쓰지? 그게 서면이야. 근데 대전에 있는 내 집을 팔아먹으려고 그래. 삼촌한테 삼촌 내 집 좀 팔아줘. 그럼 구두로 하잖아. 구두? 그럼 서면, 구두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대리권 수여는 불요식이야. 그래서 요걸 한번 냈어요. 시험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라고 기출문제는. 그럼 나중에 이게 눈에 보이거든. 책을 읽으려면요. 기출 문제집을 읽으세요.
기본서 볼 생각 하지 말고 기출문제집을. 그럼 눈에는 이거예요. 기출문제가. 최소한 30개는 기출문제거든. 이게. 자, 그 정도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유상, 무상 나오죠? 요건 나중에 계산을 할게요. 지금 몰라도 돼요. 안 봐도.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올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 마스터북 14페이지에 있네, 이제. 맞나요? 거기 오면 요게 지문이 나오는데, 지금 요 지문은 우리가 아직은 볼 때가 아니에요. 요건 나중에 가면 제가 여기 체크만 하세요. 여기 4번. 그 다음에 아까 몇 번이야? 5번. 그 다음에 여기 언제 요거 6, 7번. 요 정도. 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하나 가볼게요. 아까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단독행위는? 하나잖아요. 근데 일방적이잖아, 단독행위가. 단독행위를 다른 말로 일방적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다른 말로. 그럼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야? 하나. 그죠? 그러면 야, 이거 해. 그잖아. 일방적. 이거 해. 그럼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효과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방은 엄청나게 불리할 거야. 상대방은. 근데 거기다 갖다 놓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버리면 너 죽어라. 그런 말과 같은 거거든. 돌멩이 하나를 더 올리는 거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가 원칙이야. 다만 채무 면제 유증을 동그라미 쳐요. 채무 면제는 돈 갚지 마세요 이런 말이거든. 채무를 면제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주는 거잖아. 그럼 상대방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지.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돈 갚지 마. 그 대신 짜장면 한 그릇 사줘. 그럴 순 있죠. 내가 집을 줄게. 유언에 의해서 집을 주는데 우리 애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좀 보살펴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채무 면제나 유증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들은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붙일 수 있다. 자, 여기 표기가 요거야. 조건을 원칙은 단독행위 원칙은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 예외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시험장에 가면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행위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OX, X. 그게 시험 문제라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라고. 자, 여기 와 볼게, 이제. 지금 요것은 기출문제예요. 제가 민법 총칙은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하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물권하고 계약 넘어갈 때는 가고요. 3, 4월 달 갈 때는 다시 보려고 해요. 물권법 쪽을 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의무 부담행위, 요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채권행위. 아까 채권행위는, 자, 처분 권한이 없는 자도,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타인, 예, 물건도 된다, 안 된다? 유효하다. 보이신가요? 포인트를 잡는 거야. 채권행위, 처분 권한 없어도 유효,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읽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잡아나가시라고. 포인트를. 그래, 자, 거기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 무효? 유효. 되잖아. 자, 무권리자, 권리가 없는 처분행위 보이죠? 채권행위. 유효, 무효? 유효. 지금 요게 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근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요게 뭐예요? 요게 예, 물권행위. 등기. 등기는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잖아요. 자, 법률행위는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원칙이잖아요. 서명구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묵시라는 의미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요? 행위, 행동. 요걸 묵시라고 한다니까. 이게. 뭐, 결혼해줘. 그러면 계약서 써? 각서 써? 그런가요? 아니잖아. 자, 여기 채권 양도라는 거, 여기 채무, 이게 변제라고 돼 있잖아요. 채무 변제. 채권 양도. 여기 변제가 면제.
이거 처분행위거든요. 처분행. 이게 오타더라고. 뭐 하나 치면 되죠? 그렇게. 돈 갚지 마. 그게 채무 면제라니까. 이건 처분행위예요. 채권자가 앞에가 들어가 있어도 요건 처분행위지 채권행위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채권행위예요. 그러면 OX, X 이렇게. 이건 처분행위, 물권행위. 이건 준물권행위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자, 이 정도. 이건 다 기출지문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반복해서 보면 기출문제가 보인다니까, 지문이. 자, 그 정도 법률행위 종류를 봤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보이죠? 요건 성립 보인가요? 자, 여기를 볼 건데, 여기. 이거 보고 요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법률행위 요건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거 잠깐 봐볼게요. 이것만. 체크만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는. 자. 요거 하고 바로 요걸 볼게요. 쉬었다가 오면 1시간. 그러면 금방 끝나거든요. 자, 이게, 오전에는 2개월로 가고 여기는 3개월로 가요. 이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격차가. 근데 웬만하면 주간하고 다 맞추려고 해요. 제가. 웬만하면 맞춰놓으려고 하거든요. 자, 성립하고 요건 보이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문제를 풀고 싶어서 그래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 봐봐요. 청약을 할 거예요. 네, 승낙을 할 거고 집을 1억에 사세요. 이거죠.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되잖아. 그럼 1번. 자,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성립 요건. 첫 번째는 뭘까요? 네,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갑, 을이 있어야 된다고. 결혼해 주세요. 갑남 을녀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임대차, 갑, 을. 임대인, 임차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뭐죠? 집. 이런. 목적은 계약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을 하는 내용. 임대차라는 내용은 뭐야? 집을 사용 수익, 월세를 받는 거. 이런 게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용계약,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해요. 그건 뭘까요? 내가 월급 받으려고. 그게 목적인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려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자,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청약, 승낙. 네,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돼요. 보이신가요? 이게 의사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을 갖추면 법률행위는 뭐라 그래? 성립이 된 거예요. 계약이. 요거에 갖추면. 그럼 성립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을 해요. 첩계약. 첩계약이 뭔지 아시죠?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자와 동거계약을 맺는 거예요. 스폰서. 지금 말하면. 그럼 일부 일처제잖아, 지금은. 일부 일처제인데 첩계약을 맺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좋긴 좋은데. 조선시대는 했었잖아. 유교사에. 그게 해방되고 직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시골 동네는 형님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옛날에 유교사이다 보니까 대를 이어야 되잖아. 대. 그죠? 남자의 대. 그러다 보니까 대를 못 잇는 경우가 있죠. 본처가. 그래서 후처를 들여가지고 대를 잇게 해요. 이게. 근데 유교사였는데 첩을 드릴 때에 그 본처의 파워가 얼마나 셌겠어요. 곡간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 옛날에. 본처가. 본처가 며느리한테 넘긴다니까? 남자는 돈 가지고 있는 건 취한 거야. 취하다고. 알아들어요? 남자는 뽀대야. 그죠? 뭔 돈을 계산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본처가 심사를 해. 히프가 큰지 가슴은 큰지 해가지고 첩을 드렸다고. 아랫집에다가. 왜? 애를 낳아야 되니까. 옛날 기생 데려와가지고 첩을 드린다? 유교사회, 양반사회에서 그런 사회는 없어요.
맨날 드라마가 막 술집 기생을 데려다가 첩을 들이니까 다 첩인 줄 알아, 그렇게. 아니라니까. 이게 몰락한 뭐 양반집 귀수. 그런 애들 데려다가 첩을 연결했던 거지. 옛날에 시바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 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안 그래요. 왜? 자기 핏줄을 연결하는데, 핏줄을. 자기 호적에 올리는 거잖아. 서자는 아예 본처에 옮기도 못했어요, 이게. 서자는 관직에 출소를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홍길동. 그렇죠? 이게. 자, 봐봐. 감남이 을려에게 첩계약을 제안했다고. 내가 집을 줄 테니까 나오고 동거계약 맺자. 그랬더니 을려가 뭐라고 했어? 한강이 보여? 오빠? 근다고. 그럼 감남이 뭐라고 그래? 보여. 근다고.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 S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물어볼게. 첩계약 성립됐어? 안 됐어? 당사자 있죠? 목적 있잖아. 청약, 승낙, 의사표시 있잖아. 그럼 첩계약은 성립은 된 거지. 그럼 얘 효력이 있나? 여기 물어보면 금방 알아, 이제. 누가 봐도 효력은 없겠지. 우리나라는 일부 일체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립 요건을 가진 다음에 뭘 따져요? 효력 요건을 따져야 되는 거야. 효력 요건을. 성립이 되지도 않으면 효력 요건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자, 효력 요건에 뭐가 있어야 되냐?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라고 해. 애우지 마. 살아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만취자, 정신병자는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무효사유.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은 누군가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유효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행위 능력 없는 사람이 세 사람 규정돼 있어요. 그게 누군가요? 그러면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만 몇 살? 19세가 아직 안 된 사람을 미성년자라 그래요. 만 19세가 넘어버리면 성년자가 돼요. 그럼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능력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친권자예요. 부모가 있죠. 능력을 보충해 주는 사람. 하나만 더 해볼까요? 피한정후견인 그래요. 요 피자가 붙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성년 후견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사무 처리 능력이 계속적으로 없는 사람이에요. 얘는 치매 환자, 노인성 치매 질환도 가끔 사람을 알아볼 때가 있고 못 알아볼 때가 있죠. 여기는 계속해서 못 알아봐요. 그럼 여기는 누가 있느냐? 여기는 한정후견인이 있어요. 여기는 성년후견인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능력을 보충해 주는 건데 이걸 나중에 가면 법정 대리인이라 그래. 대신하는 사람. 뭘로 정했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대리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법정 대리인 그러죠. 지금은 뭐 그렇게 외울 건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면 그냥 단어가 나올 뿐이지 이걸 가지고 시험에 기출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 더. 목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은 확정이 돼 있어야 돼. 뭘 할 건지, 이 집을 팔 건지, 저 집을 팔 건지. 두 번째, 가능해야 돼. 가능. 그 다음에 절대 이 목적은 법에 위반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용납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첩계약은 여기서 걸려요. 사회적 타당성, 용납이 안 되거든. 손가락질 받을 짓이거든. 그래서 무효가 돼요, 나중에 가면. 자, 의사표시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이게 효력 요건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예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보니까 성립 요건을 전제로 뭘 따져요? 효력 요건을 판단해요. 얘가 있다는 전제에서 효력 요건을 판단한다고. 얘가 있어야 돼. 그래야 효력이 있냐 없냐 요걸 따진다고. 근데 밑에 보니까 성립 요건이 흠결이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불성립이야. 성립이 안 됐다고. 성립이 안 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불합이라 그래. 성립이 안 됐다고. 그럼 불합의가 되면 무효, 취소, 착오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없다? 끝털이. 네, 끝털이 없다 말이에요. 없다. 왜 그러냐면 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해요. 난 매매계약을 취소할 거예요. 이런 멘트를 못 쓴다고. 나는 결혼을 한 적이 없다고. 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혼인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멘트를 어떻게 쓰냐고. 제 말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뭘 쓴다는 거야? 무효, 취소, 착오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저는 여기다가 빨간색, 불성립이 되면 무효, 취소,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자, 이 내용 밑에 있는 건 제가 말한 걸 써놓은 건데 아직은 보지 마세요. 자, 외울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밑에 보면 특별 효력 요건 보인가요? 그럼 여긴 특별 성립이고 여긴 특별 효력이잖아요. 그거 뭐냐면 모든 법률행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법률행위에서만 요구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4에 32에 나왔잖아요. 여기가 한 번 더 있었어요. 28회가. 이렇게. 그럼 이 세 가지 답이 전부 다 뭐였냐면 농취증이었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공시법, 등기법에 가면 이걸 배울 거거든요. 농지, 전답, 과수원을 취득하려면 내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어떤 작물을, 어떤 동력을 이용해서 경운기, 콤바인 어떤 걸 이용해서 농사를 짓겠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면사무소의 면장에 그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농취증에 이게 증명서가. 근데 이 농취증은 뭐라고요? 여기는 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이지 이건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이건 등기 위한 요건이죠. 그러면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농지는 매도자, 매수자가 계약을 하고 그걸 취득할 수는 있어요. 취득할 수는 있지만 효력은 발생이 되지만 문제는 등기를 하려면 나중에 농취증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것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라고. 자, 그럼 여기서 대리권의 존재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토지거래 허가, 관할권청의 허가거든요. 자, 대리권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효력이.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해야 효과가 발생이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좀 기억해 주는데 이 농취증을 하나 정도는 좀 체크하고 계시라고. 농취증을. 자, 자, 그렇게 좀 정리해 놓고 가시면 돼요. 이 정도만. 자, 밑에 지문이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요것들은,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요것만. 아니, 좀 쉴까? 좀 쉬었다 오면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으로 갈게요. 갔다 오세요, 한번.